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글쎄요, 좀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오늘 증시가 체감지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주도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 움직임이었습니다. 약간 좀 소외됐던 섹터, 사이드 쪽에 있는 섹터들이 조금 올라오는, 특히나 뭐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었었는데, 어제 이제 그 배워야 산다 시간에 했는데 우리가 수출을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례적으로 이제 산자부라든지 관세청에서 보도 자료들을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월 말이 끝나야지 나오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관세청에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우리 수출표들을 배포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좋았던 쪽도 있었는데 어제 연속 성장인 것 같아요.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수출이 좋은 파트, 그리고 좋아질 것이라는 파트, 그 중에서도 주가가 못 갔던 파트들의 오늘 강세 국면, 이런 모습들까지 좀 연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전일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저는 체감지수가 그렇게 좋게는 못 느꼈는데 오늘은 상당히 좋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는 거의 뭐 강보합권 0.16%, 2458선 마무리가 됐고, 역시 뭐 상단은 좀 허들은 높습니다. 코스닥은 뭐 800선이 허들인 것 같은데 793선.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연출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뭐 미시장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고요. 오늘 커플링 될 만한 요소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국내 증시가, 오늘 신흥국 증시가 다 약세였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홍콩 항생지수가 장중에 1%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오랜만에. 저 홍콩 항생지수를 좀 보게 되면 부럽습니다. 부럽단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게, 어찌됐건 홍콩 항생지수를 보시게 되면 뭐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든 어쨌든 이 홍콩 항생지수가 뭐 성광통, 호황통 이후에 국내 증시와 연동성은 좀 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10월에 바닥 찍고 굉장히 V자 반등했죠, 여러분들. 네, 지금. 그리고 좀 조정세. 네. 약간 뭐 긴축 기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연준에서 좀 조정세인데,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쨌든 신흥국 증시를 보게 되면 지금 1.6%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1.6%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국내 시장 그렇게 커플링 되지 않았죠. 디커플링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수급 한번 보고 올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수급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수급 상황도 그렇게 뭐 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자료가 지금 나가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개인이라든지 오늘 외인이라든지 양대 시장 좀 굉장히 저조한 모습이죠. 뭐 여기만 조금 왔다 갔다. 선물만. 그런 것 치고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상황을 좀 보더라도 오늘 지수가 외국인들이 주도주 쪽에서 굉장히 매도세를 선물로 압박을 가하는데도 좀 선방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좀 체감지수가 좋았다, 이렇게 좀 평을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오늘 증시를 한마디로 일단 정리해 보자면, 신흥국 증시가 약세였는데,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약세였는데, 국내 증시는 선방했다. 이렇게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뭐 제가 봤을 때 좀 약세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오늘도 외인 매도세는 좀 이어졌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평해야 되겠죠. 선물지수에서 어쨌든 매도세가 좀 우위에 있었으니까. 단지 이 매도 국면에서 소외 섹터의 반등은 한번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소외 섹터를 한번 볼 것 같은데, 우선 소외 섹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소외 섹터 반등이 자, 이렇게 연관관계를 좀 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먼저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으로 좀 돌아와서 여기로 왜 이제 급하게 돌아왔냐면, 금방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줄을 그었는데 이제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다음 지지 라인인데 12,200포인트 좀 쓰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타겟팅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 라인이 11,900 정도로 보여요. 네, 지금.
그러면 미국 시장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죠? 긴축기조. 맞습니까? 요거잖아요. 네. 왜? 물가 고착화 때문이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밝혔어요. 우리 6월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지금. 벌써 한 번 했는데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네. 5월, 6월까지 금리 인상하겠다고요. 이때 과연 또 힌트를 줄까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긴축 기조가 좀 퍼져 있으니까 오늘 현물 시장 개장을 해봐야 되겠지만 알겠지만 오늘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내릴 것 같아요. 다행히도 내일 1차 저항 라인에서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좀 강세로 가면 더 좀 버텨질 것 같은데 제 바람이 뭐냐면 양일 때까지는 조금 기대감이 좀 묻어져서 증시가 기간 행보 구간이지만 좀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순환의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제 1차 저항 라인이 무너지고 지지 라인이 2차까지 좀 빠진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갔던 뭐 조선, 철강, 건설 과연 여기서 무너져서 이게 여기까지 내릴까요? 아니겠죠. 뭡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내려가겠죠. 그죠? 요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 주도 좀 타격을 받겠죠. 타격을 받을 때 우선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기회죠. 사야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있는 돈 다 몰아넣어가지고 풀매수 이건 아니고 조절해 가면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 시청자분들 호흡 템포 조절. 자 그러면 증시가 오늘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내려갈 때 분명 빅테크 기업들이 내려갈 것이다. 그럼 시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뭐냐?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지수 모습을 좀 먼저 보시죠. 지수 모습인데 상단은 높아요. 네, 지금 뭐 못 넘고 있습니다. 못 넘고 있어요. 2,500선. 오늘도 마찬가지. 좀 내려오면 양봉. 어찌됐건 지금 3거래일째 종가 마감 순으로는 올랐거든요. 근데 벌써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의 긴축 기조 때문에 물가 고착화 때문에 조종세가 이어질 거라는 평들 이런 것들이 좀 퍼지니까 이 소외 섹터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외 섹터 반등이 왜 나오고 있냐? 결국은 중국발 기대감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오늘 저는 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그런 말을 좀 했거든요. 오늘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건설, 철강, 화학 제품들까지 강세였는데 그리고 조선은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조선까지 먹던데 조선은 수출주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신조선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신조선가가 지금 163입니다. 고공행진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부각이 된 거고 오늘 전체적인 평을 좀 말씀드리면 현물 시장의 수급은 저조했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현물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경기 민감주 위주의 시장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찌됐건 작년부터 이렇게 해오던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들 보면 여러 섹터에 또 포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건설이라든지 철강, 특히 철강 쪽에 물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아까 공개방송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중국발 기대감 좀 무르익었을 때 단기로는 이때 손실폭을 좀 줄여야죠. 네. 그렇죠. 나는 그냥 하반기까지 전문가님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 올 때까지 가져가 버리겠습니다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 민감주가 중국발로 모멘텀을 타고 있을 때 단기로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쪽. 요것도 우리가 또 위안거리를 해드려야죠.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러면 자 빠르게 좀 섹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물 시장을 보면 경기 민감주 위주의 반등이 있었는데 여기를 첫 번째로 우리가 명예리 복귀 시간에 되짚어 봐야 될 것은 시세가 좀 연속성이 계속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체킹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건설, 철강, 화학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건설주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 그 이토마토에 보게 되면 12시 반에 하는 진단쇼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이제 나올 텐데 자기는 여기를 모아가겠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한참 됐죠 지금. 기간행보 GS건설인데 뭐 배당에 5%대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왜 모아가냐 했더니 정말 언제쯤인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3년 정도 장기 투자해버리겠습니다. 와우, 대단하신 그 스탠스인 것 같다. 저는 좋게 본다. 2020년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유동성 공급 장세인데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한다. 은행주를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적금 들어보자. 결국은 성공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속성인데 장기로 가게 되면 건설주가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장기는 2년에서 3년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기대 수익률을 비교를 하겠죠. 내가 요거를 2, 3년간 가져갈 때와 내가 다른 섹터,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자동차를 2, 3년 가져갔을 때 기대 수익률을 비교하면 글쎄요, 글쎄요.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접근 방식. 이거는 한꺼번에 촥 담보금 저점이야 해가지고 지금 아직 금리 인상 기잖아요. 건설은. 저점이야 탁 해가지고 사버리면 폐차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복자복 신압으로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가지고 내가 월급에서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하겠다. 그래서 2, 3년 하겠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은행주처럼 될 공산이 큽니다. 네. 그러면 단기는 뭐냐?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가는데 정말 저는 한 3만 원대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요때 샀습니다. 그러신 분도 있겠죠? 이 중국발 경영을 하셔야 돼요. 뭡니까? 양해. 양해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크게 가지시면 안 돼요. 오늘 시장이 힌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힌트냐? 자, 양해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지수도 반등이 나올 거야. 맞습니다. 그 이유도 근거 논리가 돼요. 이머징 마켓으로 분명히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 하고자 하는 스탠스를 보게 되면 긴축 위주의 지금 이렇게 써야 되겠어. 중국 내수 경기 부양책인 것 같아요. 힘을 어디다 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죠. 힘을 여기에다 줘야 돼요. 내수 경기 부양책. 중국의 GDP는 여러분들 한국하고 틀립니다. 중국의 GDP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렸는데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립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니 GDP의 30%가 부동산?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럼 내수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중국 LPR도 동결했습니다. 7번 동안 지금 중국은 금리 인하 5번 했고요. 동결을 2번 했어요. 미국하고 완전 다른 스탠스입니다. 거기까지 이어가면 너무 내용이 길 것 같으니까 그건 시간이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그러면 여기로 부각될 수 있는 게 자 부동산 경기 잡아야 된다. 내수 경기 부양책 위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내수면 건설, 건자재, 철강, 화학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조선은 아닙니다. 조선은 다르고. 조선은 수출이고요. 그럼 요렇게 갔을 때 단기 반등세가 이제 어디까지 써질 것이냐. 요걸 봐야 되겠죠. 양해 전후죠. 양해 전후. 양해가 여러분들 3월 4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죠. 분명히 중국 양회에서는 이 내수경기 부양책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나옵니다. 저 김민준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GDP의 30% 여기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섹터로 오늘 시장에서 힌트를 준 게 이겁니다. 건설, 건자재, 중국발 모멘텀, 철강, 중국발 모멘텀, 화학 제품, 중국발 모멘텀. 물론 화학 제품은 여러분들 수출도 괜찮습니다. 화학 제품이에요. 화학 제품. 수출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단기로 손실을 줄이겠다 하면 여기에 초점, 양의 전후로 3월 4일, 5일 전후, 길게는 한 10일까지.
요때 단기 반등세가 나올 때 손실폭을 줄이고 나와야 되고 아니면 장기 투자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LPR 금리 이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LPR 금리가 동결했는데 야, 중국도 유동성 축소해 가는 거 아니냐. 요런 평들이 많았거든요. 걱정이다. 중국 시장까지 진짜 요즘에 시장에 돈이 씨가 말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어붙으면 어떠냐.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확실히. 중국은 미국하고는 확실히 다른 스탠스를 좀 펼쳐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내수 경기 활성화에 맞물린 섹터들이 오늘 부각이 많이 됐다는 거죠. 자, 뭐 GS건설만 간 건 아니고요. 오늘 6% 올랐는데 현대건설도 거의 뭐 4%대 3.99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죠. 양해 때까지 단기 반등세는 좀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가능할 것 같은데 뚫고 고점 갱신하면서 계속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건설은 금리 인상 섹터이니까 이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독특하게 자 순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건데 코스피에 오랜만에 여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갑툭튀인데 여러분들 여기 써볼게요. 제가 표시한 거 여기 3개 금호 석유 석유화학 제품이죠 여러분. 뭡니까? 엔비라텍스요. 또 뭐 있습니까? 롯데케미칼 로케라고 쓰겠습니다. 뭡니까? NCC 화학의 쌀 대한유화 PE 갑자기 석유화학 제품이 여기 몇 개 나왔어요. 굳이 따지면 하나솔루션도 석유화학이고 LG화학도 석유화학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제 왜 나왔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발 경기 부양 모멘텀입니다. 근데 그러면 전문가님 여기도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하면서 양해 때까지 좀 부각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단치. 단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길게 가져가려면 올 연말 이상 가져가야 된다는 것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부각된 게 중국발 모멘텀 플러스 철강인데, 오늘 뭐 현대제철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저도 뭐 철강 추천드려본 적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관심을 좀 안 뒀던 게 우리가 철강 회사들이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압수수색도 있었고 단합해가지고 CEO까지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불식된 것 같고 중국발 어떤 모멘텀도 타고 있지만 그 철강 업계 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 인상이 오늘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 열연 강판 쪽으로 올렸거든요. 지금. 철강도 굉장히 많죠. 광관, 뭐 스틸, 열연 강판, 컬러 강판, 후판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를 올렸습니다. 톤당 5만 원 올렸어요. 누가 먼저 올렸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포스코가 먼저 올렸어요. 포스코가 올리니 우리 현대제철도 따라갔습니다. 오늘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중국발 모멘텀도 타고 결국은 가격 줄줄이 인상하니까 가장 좋은 시너지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트리기에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뭐 거기 이제 철강 공장들이 좀 있나 봐요. 뭐 만세죠. 지진으로 난 철강 공급 차질이 있는데 요게 뭐 해석을 국내 업체가 반사이익을 좀 볼 거다. 요런 또 뉴스플로우가 있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격 인상 부분이 시장의 상승비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철강은 조금 틀리게 건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단기로 봐야 된다. 이것도 이제 단기가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철강은 좀 하반기에 더 좋아질 공산이 큽니다. 건설은 여러분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건설은 이게 있잖아요. 금리 인상기에 건설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 해가고 있다니까 지금 고금리 시대니까. 근데 철강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은 단기 반등세도 뭐 괜찮지만 좀 긴 관점으로 내가 하반기까지 가져가 보겠다. 둘 다 이슈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조금 더 등락 과정을 이용한 매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철강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현대제철 좋았고 또 철강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국제강이죠. 동국제강도 요즘 시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바닥부터 올라오더니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한번 갔다 놀림목 주고
다시 15,000원까지 뻗었거든요. 이제 16,000원이 저항 라인인데 다 왔어요. 다음 저항 라인이 18,000원이거든요. 뭐 양의 모멘텀을 받고 단기 반등세가 어디까지 써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지신 분들 수익 많이 나시라고. 철강과 건설은 단기 반등세가 다 둘 다 가능한데 철강은 하반기 때까지도 조금 상승부가 이어질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한 부분이죠. 요거 하나 보시죠, 여러분들. 어제 배워야 산다에 나온 자료 내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뭐라 그랬죠? 수출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뭐 볼 거 없습니다. 오늘 자동차 56% 증가했고요. 승용차. 오늘 조선, 선박 마찬가지입니다. 2월에 나온 것도 좋았습니다. 21% 증가했어요. 네. 결국은 수출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못 갔던 쪽 공략을 해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대로 구현이 된 것 같아요. 조선을 보게 되면 오늘 뭐 현대중공업도 시세가 좀 괜찮았고요. 뭐 3.89% 좀 올랐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조선가가 지금 고공행진입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 보실까요? 오늘 조선들이 깜짝 서프라이즈인데 대우조선해양은 놀림목 뒤에 5.9%가 올랐습니다. 다 신조선가의 영향이에요. 성가 영향입니다. 성가. 지금 163이에요. 163. 이 부분이 좀 맞물린 것 같고요. 그럼 조선은 왜 이렇게 되냐? 결국은 LNG. 그 다음에 PC인데, PC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이거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입니다. 줄여서.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아까 수출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괜찮았죠? 석유화학 제품. 요것도 괜찮거든요. 지금 석유화학 제품 쪽도. 그러니까 요 PC도 지금 발주가 좀 많아요. 네.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을 PC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LNG는 뭡니까? 친환경. 이게 대세죠, 무조건. LNG는. 이게 대세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올해 연초에만 해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주가 괜찮았는데 뭐 아직까지도 적자폭이 커가지고 주가가 좀 가다 말았고. 올해 경기 침체 국면인데 조선도 수주 감소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 수장고를 보면 순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선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조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중국발이 아니에요. 네, 수출 섹터예요. 그래서 조선은 저가 메리트도 계속 지속 부각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문가님, 그 3사를 살까요? 네, 기자재를 살까요?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저 김민준이 좀 보기에는 제 주관입니다. 여기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메리트가 계속 지속 부각되고요. 투자 관점은 지속 견지에도 조선은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자율주행이 좀 부각된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갖고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인데 오랜만에 부각이 됐는데 뭐 내용이 간단해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암바렐라와 지금 5나노로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 했는데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CV3 AD685인데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다. 뭐냐? 틈새 시장 공략. 어찌됐건 오늘은 자율주행이 부각됐는데 지금 선단 공정을 이용해서 파운드리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좀 부각되기를 원하고 삼성전자가 뭔가 남들이 가지 않는 틈새 공략을 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4나노 공정까지 좀 오토모티브를 넓혀보겠다, 저변을 확대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훈풍이 좀 불어올 것 같고요. 근데 연속성에 관해서는 아직 의구심 좀 남아있다. 오늘 뭐 시세는 좋았습니다만은 에이테크 솔루션,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 단기 반등 시세로 좀 그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명인의 해안입니다. 여러분들, 긴축 우려는 지속됩니다. 미국 증시 계속 보여드리는데 지금 조정 가능성을, 지금도 0.9%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 생방송으로.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정 시에 수출 섹터 적극 공략. 수출 섹터. 조정 시에 수출 섹터 적극 공략입니다. 적극 공략. 그리고
원달러 환율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달러 환율 가능성이 조금 더 상방으로 열어 두셔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원달러 환율이 상방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아직 좀 남았어요. 한 제가 봤을 때 1310원. 네. 그러니까 증시가 하방 압력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십시오. 절대 조급증은 지금으로선 좋지 않습니다. 숲은 늘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답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섹터, 반도체 부품, 수출 좋은 섹터, 자동차, 조선, 중국발 모멘텀 리오프닝, 여기다가 신재생까지 잘 보신다면 주도주 쪽에서도 정말로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